2019년 8월 8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2%, 나스닥이 마이너스 1%, S&P 500이 마이너스 1.8%, 즉 시장에서는 급락 출발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안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 두어 시간 전에 이미 나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다우지수는 장 마감 때까지 플러스 갔다 마이너스 갔다 갈팡질팡 하더니 결국 종가에는 플러스로 전환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장 초반에 보여줬던 낙폭은 많이 회복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뉴욕 증시가 진행되는 거를 쭉 실시간으로 보면서 드는 생각은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었구나라는 거였고요. 물론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피처다라고 얘기해서 어떤 지금 시장의 큰 그림을 미리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뉴욕 증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고 시장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 트럼프도 그렇게 중국 그렇게 막 조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 그거 연준 압박하려고 하는 거지? 영국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지? 라는 카드를 읽었고 자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연준이 인하하겠는데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증시의 공포스러운 모든 문제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함이다라는 어떤 그런 트럼프의 생각을 읽었다라는 점과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막 뒤섞여서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다우지수는 이겨냈고요. 나스닥은 하물며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유럽 증시는요.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뉴욕 증시가 막 폭락해 있어요. 막 하락했어요. 뭐 굳이 폭락이라는 단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마이너스 막 0.5%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우리는 매우 공포스러워하겠죠. 미국 증시가 플러스로 끝나지 않았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월 8일 날 눈을 떴는데 와, 미국 증시가 8월 7일 수요일 증시가 말이지 초반에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그래도 종가에는 많이 회복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장중에 2%까지 변동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구나. 즉 아직까지 시장에서 투자 심리는 위축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증시에서는요. 우리가 주 초반에 느꼈던 그 공포 있잖아요. 2000포인트를 막 단숨에 깨서 막 1900포인트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계속 어느 정도는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생각을 단디해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 미쓰리가 주 초반에 힘들지만 주 후반에는 안정된다고 했어 라고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서는 어떤 그렇게 마음을 단디하고 시장을 보시지만 만약에 돈다방 미쓰리를 듣지 않는 청취자님들 중에 어떻게 하지? 또 하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매물대로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만 계십니까? 또 주 초반에 장이 급락했을 때 현금 갖고 계신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 중에서 저가에 매수하신 분들 미쓰리가 방망이 짧게 잡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팔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결코 쉽게 만만하게 호락호락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그랬죠. 저는 증시가 열리기 전에 주식시장과 얘기를 합니다. 미친년은 아니고요. 야 주식 너 오늘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진짜 건방진 질문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치 남자친구한테
너 나랑 헤어질 거야, 계속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주식과 연애하는 감정으로 주식시장에게 너 오늘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게 아니라 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왜냐하면 어차피 증시도요, 물론 돈이 움직이는 것이고 심리가 영향을 끼치는 거지만 거기에는 그와 맞물린 어떤 다른 이슈들이 시장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시장이, 주식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금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죠. 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증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제가 증권사 브로커에 있을 때, 브로커로 근무할 때요, 제가 언제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좀 읽고,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을 읽으면서 내가 추천한 종목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그 고객이 저에게, 와, 미쓰리, 실력이 되게 좋아. 수익 내줘서 고마워. 라는 칭찬을 받을 때, 제가 그때부터 시장을 잘못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물론 미쓰리가 시장을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네, 저는 시장을 봐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올라갈 겁니다. 오늘 코스닥이 하락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해드립니까? 이런 얘기 안 해드리잖아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저렇게 조지려고 하는데요. 물론 중국을 조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카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봤던 어떤 그 쭉 행동들을 봤더니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거나 시장에다가 겁을 주면 증시가 하락하고 그 증시 하락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보고 쫄아가지고 금리 인하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게 증시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식시장이 오르냐 내리냐 그런 얘기는 제가 감히 모르지만 그래도 돈다방 미쓰리가 지금 방송하면서 쭉 그동안 제가 해드린 얘기를 보면은요, 제 스스로도 야, 미쓰리 너 시장 되게 잘 본다 야 라고 스스로 칭찬해 줄 정도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매일매일 마치 돛 닦는 사람처럼 야, 정신 차려. 너 개뿔도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대지 마. 너 건방 떨지 마. 너 잘난 척하지 마.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시장 못 보는 애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제 스스로 주입하면서 제가 예전에 실수를 했던 거를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어느 순간 인간은요,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기면 이 자신감이 오버하게 되죠. 자만감으로 바뀝니다. 자신감과 자만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 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신감이 드는 동시에 자만감이 들어서, 예, 최근 들어서 돈다방 미쓰리에서 한 얘기들을 쭉 보면서 이러면서 야, 너 자만하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자만하는 순간에 시장이 흐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흐리게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제 모든 거를 내려놨을 때, 제 모든 거를 잃었을 때, 제 멘토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멘토님은 제가 27살 때부터 저를 봐주신 분이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저에 대한 어떤 그 캐릭터라든가 이런 분석이 다 되어 있으신 분이셨죠.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한번 와장창 무너지니까 그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미쓰리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큰 기회를 잃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젠 나이가 있기 때문에 30대 중반이니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고개를 들거나 건방을 떨고 그러면 다시 꼬꾸라진다. 그럼 못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멘토님은 어떤 저에 대한 그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런 정말 어떤 아주 일침을 가해 주신 거죠. 그 저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내가 자만해지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멘토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멘토님이 해주신 얘기를 노트에다 쭉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봐요. 저를 약간 좀 다스립니다. 이게 인간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시장을 이기지 말라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가장 쉬운 게 이거죠. 여러분들의 매도 가격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특히 이제 저는 코스닥을 좋아하니까요. 저는 코스닥은요, 아마 이제 제 주변, 제 측근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주식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한 땀 한 땀 이태리 장인 정신의 그 어떤 그 정성과 열정으로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재가 창에 있는 그 호가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불만인 분들이 누구냐면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체결되잖아요. 그리고 매도를 걸어놔요. 물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식을 볼 시간이 없어. 내가 주식을 계속 보면서 올라가면 매도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그냥 매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생각이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불만인 겁니다. 저는 그러한 매물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놓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걸어놓죠. 제가 증시를 보지 못할 때, 그분들이랑 똑같지 않은 이게 아니라 저는 제 돈을 매매할 때는요, 아예 제가 시세를 보지 못할 때는 매매를 안 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오늘 HTS 앞에서 못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날은 증시가 어떤지 간에 내가 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돈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위 분들의 돈을 관리해 준다면 내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봐줄 수 없다면 잠깐 자리를 비운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 주문을 좀 일단 걸어 놓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자리로 복귀하면 다시 취소하거나 뭔가 그럴 액션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울 건데 매도를 좀 해놓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전량은 절대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매도 주문 깔아놓으면 갈 놈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 투자자분들의 각자 스타일과 내 돈 내가 매매하는데 주식시장에 얼마나 많은 금액들이 거래가 되는데 그까진 내 물량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주식의 그러니까 제 생각은 아니라는 거. 제 생각은 그게 시장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망치냐고요? 상당히 많이 망칩니다. 코스닥 웬만한 종목들이요. 그렇게 매물대 쌓아놓으면 갈 놈도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호가창에 그렇게 매도량이 쭉 쌓여있는데 그거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것보다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 현재가 창에 나와 있는 매도 칸에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돈이 시장에 유입돼서 그 물량을 싹 걷어가지고 쫙 올라가면
상승은 가능하죠. 그러면 그때는 그 매도 가격까지 그 매도 가격보다 더 이상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시장에 맞서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행동들이에요.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건 그냥 하나죠, 하나.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주식을 몰빵하는 것도 주식시장에 맞서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저가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몰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그런 근자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아, 주식이 더 하락할 수 있구나. 그런 어떠한 겸손함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일들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바닥에서 산전, 수정,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겪어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물론 고수들은 혼자서만 매매하겠죠. 그러나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주식시장을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전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어느 정도 주식의 원리를 알고 있다. 뭐 그런 분들도요. 뭐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런 분들도요. 아마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기누설이거든요. 이게. 자, 여하튼 예. 지금 주식시장이 어쨌든지 간에 주초반에 어떤 그 어려웠던 공포는 좀 이겨내고 어쨌든지 간에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죠. 증권사들이 우량주 사라고 하는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 지금 코스닥 시장인데. 그리고 8월 7일 날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수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기관들도 거의 1,000억 가까이 팔았는데 그럼 결국 거래소에서 우량주는 개인들 보고 사라고 얘기하고 기관은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는 거 아니냐. 환장하겠는 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샀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지금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량주를 저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나 코스닥을 매매하는 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해야 됩니다. 아유, 난 잘 안 되네. 예, 그건 핑계예요. 그거는 욕심이 많은 핑계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내가 방망이를 짧게 잡겠다라고 하면 짧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투자자들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시장에 맞서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어찌 보면 모순된 표현인데 그럼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이 동승시켜주지 않습니다. 야, 너 타. 너는 내가 허락해주마. 너 내 배 탑승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렴. 이렇게 주식시장이 용인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매매 원칙을 만들고 분할 매수를 습관화하고 현금만 갖고 있는 걸 습관화하고 적당한 선에서 매도할 줄도 알고 현금 갖고 아무리 시장이 꼬셔도 기다릴 줄 알고 이거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드리죠. 여러분들이 나 못하겠어, 안 되겠어.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그런 적 없습니까? 아유, 내가 만약에 어떤 후배가 저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러면 웃기죠? 야, 내가 너를 모르냐? 내가 그런 경험 없냐? 네가 지금 모든 하는 얘기는 그냥 핑계일 뿐이야.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할 생각이 없는 거지?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못하시는 게 아니라요.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잔소리는 집어치우고 8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시장에서 정신 번쩍 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딛고 마이너스 0.09로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장 초반에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종가에는 플러스 0.38% 상승했고 S&P 500도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장 초반에 급락을 딛고 반등을 했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 뉴욕 증시에서 무슨 얘기 나올 거라고 했습니까? 이게 제로금리 나올 거라고 얘기했죠? 자, 이날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 및 국채 수익률의 서부 제로 진입 예고가 나왔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시장 보는 거는요, 그냥 이런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고 또 제 방송을 들으면서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또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래 자만하지 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걸 계속 제가 가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생각은 시장이 매우 심플해졌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막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 머리에서요, 막 쥐가 나요 그랬잖아요. 요즘 제 머리가 상당히 맑습니다. 제 머리가 맑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서 그 복잡하게 했던 것들이 디스크 정리가 끝나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증시가 상당히 심플해요. 예.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35.40달러, 2.4% 상승해서 1519.6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도 11월 달 미국 대선 전까지 무역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놨고요. 모건 스탠리도 같은 날 계속되는 관세 전쟁 때문에 내년도 중반까지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면서 1,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2부에서 금값에 대한 제 이야기를 좀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2.54달러, 4.7% 하락해서 51.0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교역량이 줄어들 것 같고 세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불안감. 그리고 지난주까지 7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드디어 8주 만에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280만 배럴 감소를 예상했으나 239만 배럴 증가했고요. 단순히 원유뿐만 아니라 휘발유라든가 정제류 같은 다른 석유 제품들도 재고가 예상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227만 배럴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자, 2부에서 제가 1부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잔소리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이 독설 테라피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해가지고요. 예. 제 스스로 좀 반성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좀 자주 전해드리는데, 제 남자친구와 저랑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느껴지냐면,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막 닭살스럽게 다정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를 호적수라고 생각해서, 저랑 전화 통화하면 악유하려고, 막 논쟁하려고 그러고,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은 거, 그런 비스무리한 거 있으면 꼭 집어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예. 그게 내가 왜 그러냐고, 막 뭐라 그러면, 제가 너무 자만해질까봐, 예. 가끔씩 저를 밟아줘야 된대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제 후배들한테 하는 방식이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방식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거 아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는데 내가 또 누군가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받으면, 이게 상처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걸 받으면
사람 마음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후배들한테, 내 후배들이 좀 이렇게 일단 하는 일들이 좀, 일 처리하는 것들이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답답하게 살면 안 되니까 좀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살아야지. 어떤 이러한 그 애정을 담고 충고를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이 워낙 또 세다 보니까 되게 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잔소리를 듣는 후배들이, 예, 뭐 눈물을 흘리거나, 뭐 진짜,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독설 테라피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줄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그들을 위해서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했어라는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제 남자친구가 저랑 똑같이 저한테 하는 거를 겪으면서 제가 요즘에 뭐가 달라졌냐면 제 후배들한테 잘해줘요. 그러니까 잘해준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말을 세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래 알았어 이건 이거고 이래서 제가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고마워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어쨌든지 간에 남자친구 덕분에 제가 요즘에 상당히 이렇게 좀 유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 아까 녹음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녹음 중간에 야, 요거 내가 또 요거 또 시장에 대해서 잔소리 하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가급적이면 좀 부드럽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개가 똥을 끊습니까? 쉽게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 잡소리 집어치우고 2부에서는요. 글로벌 이슈를 체크해 볼 텐데요. 국제 금값에 대해서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 너 금값 좋아진다는데 너는 왜 안 산다고 하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머릿속을 한번 예, 들여다보긴 할 텐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번 예,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